애니브론드 남자의 쓸데없고 신랄한 잡스리 아스키라디오 S를 신자. 안녕하세요, 아스키입니다. 예, S를 신자. 오늘은 33회차 방송입니다. 2019년 9월 14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저녁 7시입니다. 이제 어제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었죠. 예, 뭐 시골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어, 안 올라오신 분들도 몇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어제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어, 저녁 10시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이후로는 딱히 뭐 다른 친척들을 만난다던가 뭐 그런 일정은 없습니다만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또 짧기 때문에 뭐랄까요. 다른 때보다는 조금 좀 짧게 쉰다라고 여유가 좀 없으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어, 뭐 아무튼 다들 이제 내일이면은 연휴도 끝이에요. 원래 오늘도 토요일이고 내일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원래 쉬는 날이지만 연속으로 쉬는 거에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은 휴일 또 푹 쉬시고 다가오는 또 새로운 일상을 대비해서 이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요일입니다만 어제가 추석 당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스케줄 때문에 오늘 토요일 오늘 이제 방송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홀수 회차기 때문에 2부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찾아라 마시는 애니 오늘 시간은 2018년 1분기 네 번째 작품이죠. 바이올렛 에버가든이라는 작품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번 방송이었나요? 저저번 방송이었나요? 예고를 드렸던 청춘돼지 시리즈 극장판 리뷰 특집은 일단은 제가 내일 녹음을 하는 걸로 일단 일정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내일 녹음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 특집 방송은 파기가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는요, 한 주간의 신작 애니 리뷰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이기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안약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였는데, 아침에 이제 또 둘이만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른 아침. 니시카타가 이제 하품을 하길래 타카기가 너 어제도 이제 TV 보느라 늦게 잤지? 그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안약을 넣어봐라. 이제 한번 넣는 게 어렵지. 이제 넣고 나면은 이제 시원하다. 눈이 시원해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타카기가 니시카타한테 안약을 빌려주는데요. 참 공감할 만한 에피소드죠. 안약. 저는 이제 눈이 그 양쪽에 다 시력이 1.5가 나오기 때문에 뭐 렌즈를 낄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중학생 때였나?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이제 렌즈를 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간혹 가다가 종종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저는 안약을 이제 렌즈 끼는 사람들만 이제 눈이 뻑뻑해지니까 안약을 넣는 거로 알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그냥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넣더라고요. 물론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안약을 넣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넣는 거가 좀 힘들잖아요. 또 무섭고 눈으로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아프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공포감도 좀 있고. 눈병 났을 때 좀 넣긴 했었네요. 제가 다래끼가 어렸을 때 좀 자주 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약을 좀 많이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니시카타 역시나 이제 안약이 떨어질 때 이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을 감아버려가지고 이제 넣는 거에 계속 실패를 해서 보다 못한 타카기가 내가 대신 넣어줄게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승부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네 눈에 안약을 넣게 되면은 내가 이기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네가 이기는 거다. 약간 좀 손해 볼 만한 그런 조건이죠. 타카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싸움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니시카타가 이걸 또 생각하게 되죠. 그냥 얘 눈을 뜨지 않는 거죠. 예, 눈을 감아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타카기가 결국에는 이 니시카타의 약점이 간지럼 태우기를 해서 결국에는 니시카타의 눈에 안약을 넣는 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차례를 바꿔서 이제 니시카타가 안약을 넣을 차례인데 이제 딱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교실로 이제 유카리가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넣는 거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 이 장면이 정말 참 재밌는 게 이제 안약을 넣어주려면 이제 서로와의 거리가 이제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절묘한 그 씬을 유카리가 보고 다음 에피소드로 이어집니다. 예, 특종이라는 이름의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이제 유카리가 어, 이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뭐 아무튼 직접적으로 나온 내용이긴 했는데 유카리는 타카기와 니시카타의 둘 사이를 의심하고 있죠. 예, 얘네 사귀는 게 아닐까? 예,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딱 봐버렸으니 이거는 정말 특종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예, 굉장히 또 어, 애매한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실에 유카리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호조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호조는 이제 유카리가 우물쭈물하는 거를 보고 얘가 대체 왜 이러고 있나 해서 교실을 살짝 이제 염탐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호조는 유카리가 이거를 착각했다는 거를 알아채죠. 그래서 유카리가 이번에는 미나 일행, 예, 그 3인방 이제 나머지 두 명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니시카타와 타카기의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얘네가 얘기를 딴 데로 새버려서 예, 흐지부지 끝나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에피소드가 이제 마무리되고요.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손바꼭질이란 이름의 에피소드입니다. 니시카타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타카기한테 손바꼭질 승부를 이제 신청하고요. 동네 공터에 있다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 전략을 이제 구사하게 됩니다. 예. 술래가 눈을 감은 사이에 가장 가까운 이 엄폐물로 숨어버리게 되는데 바로 발각돼서 결국엔 실패하게 되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상황에서 하마구치와 호조 커플이 공터에 나타나서 둘은 그 니시카타가 숨은 곳에서 이제 계속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랄까요 따로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죠.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이제 호조 커플 쪽은 이제 자기네들끼리만 있는 줄 알지만 이제 니시카타와 타카기가 이제 숨어 있고 그거를 또 호조 쪽을 이제 몰래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정말 웃긴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 나가고 싶은데 니시카타가 이제 이 상황에서 나가게 되면은 저쪽과도 애매해지고 그다음에 타카기랑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것 또한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골치 아파하다가 결국에는 타카기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알아서 바보짓을 한 니시카타가 그 엄폐물에서 넘어져서 네, 결국에는 호조와 하마구치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서 들키게 되고요. 뒤이어 나온 타카기가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발언과 함께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역시나 이 타카기의 그 요망한 그런 캐릭터성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였고요.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보물찾기라는 이름의 에피소드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쪽지 하나를 둘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쪽지를 펼치면 이제 보물지도처럼 보이는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둘은 탐색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도착한 곳에는 이제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카기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궁금해하는 니시카타한테 이거는 이 이름이 써진 두 사람이 첫 키스를 한 장소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요. 참 이런 얘기 나오면은 니시카타가 항상 볼이 빨개지면서 회로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타카기가 눈치곤 또 놀려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노래를 들려주나 싶었더니 이제 고양이 싸우는 소리로 이제 또 타카기가 니시카타를 놀려먹고, 결국에는 이제 한쪽씩 이어폰을 끼고 어떤 노래를 듣는 걸로 끝이 나는데, 이거는 이제 엔딩 노래로 대체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요망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약간 좀 타카기의 그런 요망한 모습이 조금은, 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는 정말 유감없이 드러낸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네,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 이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작품은 나카노 히토게노입니다. 지난주에 그 물속에서 무언가가 이제 막 이렇게 흐물흐물하는 그런 장면에서 끝이 났었는데, 그 정체는 바로 엄청난 사이즈의 금붕어였고요. 예, 사람보다 더 큰 그런 크기였는데, 이에 실증난 오니가사키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요. 사쿠라도 같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곳의 지리는 사쿠라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쿠라가 앞장을 서게 되는데, 뒤에서 따라가던 오니가사키는 이 심해 아기처럼 생긴 그런 물고기한테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게 아까 봤던 그 금붕어였고요. 예. 한편 이제 오니가사키가 탈주한 거를 이제 미스터 파카는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암호를 풀고 있는 나머지 7명의 플레이어들이었고요. 뭐 이 와중에 유즈가 뭐 이 암호를 푸는 그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알고리즘을 설명하게 되는데, 정말로 못 알아듣겠고요. 등장인물도 못 알아들었고 저조차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한편 사쿠라는 이제 그 금붕어에게, 예, 돌변한 금붕어에게 먹힐 뻔한 오니가사키를 빼내고요. 뒤이어 나나미가 둘을 찾아내서 구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나나미는 이 금붕어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데 4년 전에 그 나나미가 플레이어로 이 게임에 참여했을 적의 팀의 미션이었던 금붕어 건지기 미션의 그런 금붕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참 이런 금붕어 건져가지고 참 어떻게 할란지. 어, 이 암호풀이 쪽으로 화면이 넘어가는데, 이제 나머지 6명이 이제 좀 쉬러 가는데 이제 유즈가 혼자, 예, 암호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오니가사키가 탈출한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멍은 이제 나나미가, 예, 전 동료와 함께 봤던 그런 구멍이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다시 그 유즈 쪽으로 넘어가서 유즈가 이제 혼자 암호를 푼다고 했는데 카린이 이제 그 옆에 붙어 있었는데 잠깐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니까 유즈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예, 엄청난 최악의 상태에 빠진 거죠. 예, 갑자기 또 구토를 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또 누가 한눈에 봐도 얘 지금, 예, 상태 메롱이구나. 예, 얘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빨리 쉬어야겠다. 이런 상태로 그러고 있어가지고 결국엔 유즈를 쉬게 하고 카리는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동료들을 이제 부르러 가죠. 예, 간호가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뒤이어서 이제 파카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퍼즐 푸는 거를 도와주고 유유히 떠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퍼즐 한 조각을 이제 툭 던져주고 떠났는데, 그 도움 덕분에 이제 이 7명의 플레이어들은 암호를 푸는 데 성공을 하고요. 오니가사키는 사쿠라에게 같이 이제 돌아가서, 예, 그 쌍둥이 오빠 오시기리 자쿠로를 제외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쿠라는 이거를 거절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빠를 다시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자신이 같이 있는 그 나나미와 히로를 이제 놓고 가고 싶지는 않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사쿠라는 이거를 거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암호를 푼 7명의 플레이어들이 이제 방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나미가 이제 밖에서 막고 있죠. 예. 수상한 사람인 줄 알고 막고 있었는데, 뒤늦게 오니가사키가 도착해서 이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오시기리가 오니가사키한테
말을 하는 그런 목소리를 이제 사쿠라가 옆에서 듣고 눈물을 이제 흘리면서 이제 나나미와 히로와 함께 돌아가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이 패자부활전 게임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니가사키는 원래 멤버들과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 오니가사키가 유주가 이제 쓰러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병간호를 하고 있는 유주의 그런 침대로 향해서 유저를 이제 추궁하기 시작하죠. 너는 이제 네 방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다. 그 오니가사키가 그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라고 봤던 그 프로필 그것 또한 유즈의 방에서 빼내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 그랬더니 이제 유즈가 정체를 밝히게 되죠. 유즈는 이제 그 미스터 파카 쪽의 사람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파카 이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조력자의 느낌, 예, 관찰자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기록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좀 배신감을 느낄 만하죠. 예, 그동안 정체를 속여왔던 거니까. 하지만 이제 오니가사키는 그래도 같은 플레이어 동료로서 앞으로도 이 게임을 같이 헤쳐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예, 결국에는 공개가 됐네요. 예, 유즈가 수상하긴 했는데 이제 유즈가 어떤 이 정체의 그런 인물인지가 어, 전부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제 10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엔딩의 윤곽이 좀 드러나야 정상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에피소드 끝나고 그 시청자 수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좀 먼 것 같은 걸로 봐서 2기가 아마 나와야지만 이 얘기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기 안에 끝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아니면 뭐 OVA를 근데 OVA에서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거는 좀 여태까지는 좀 없었죠. OV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엑스트라 에피소드 식으로 해가지고 예, 약간 좀 일상적인 얘기라던가 예,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에피소드를 그려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남은 2개 내지 3개의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내용을 좀 이끌어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사쿠라 좀 안타깝네요. 사쿠로 역시나 이 사쿠라를 계속해서 찾았고 그것 때문에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서로를 굉장히 좀 그리워하고 있을 텐데 둘의 재회는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에 또 그날을 기약하면서 이제 아마 이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사쿠라랑 나나미 히로 이 세 명은 아마 이번 주가 끝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나카노 토게노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작품은 귀여우면 변태라도 좋아해줄 수 있나요? 케이키가 이제 유이카의 노예가 돼버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실 안에서 이제 유이카가 시키는 대로 예, 뭐 하라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데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사유키는 엄청나게 불편해하죠. 그래서 이제 사유키와 유이카가 또 이제 불같은 그런 싸움을 하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가슴 사이즈 얘기로 가가지고 케이키한테 이제 단판을 지어달라고 하죠. 너는 작은 게 좋냐, 큰 게 좋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케이키는 나는 큰 게 좋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유키가 좀 의기양양 좀 해줬는데 여기서 카운터 펀치로 유이카가 케이키한테 커맨드 입력을 하죠. 자, 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로 즉각 반응을 하는 걸 보고 사유키는 부지를 뛰쳐나가게 됩니다. 일단은 유이카가 판정승이에요. 다음날 이제 케이키가 노예뿐만 아니라 이제 집사 노릇까지 하게 됩니다. 집사 목장을 하고 이제 유이카의 집으로 출근을 했는데 이제 유이카가 쇼핑을 하러 나가는데 이제 짐꾼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유이카의 집에서 널브러져 있는데요. 유이카가 이제 샤워를 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기다리던 케이키는 이제 욕실에서 유이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바로 욕실로 이제 달려갑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 결과는 이제 징벌의 시간이라고 쓰고 이제 응석 받아주기로 읽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유이카가 좀 괴롭혀 주다가 예, 케이키 좀 괴롭혀 주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쓰담 쓰담 해주세요 이런다던가 예, 갑자기 이제 응석을 좀 어리광을 좀 부리기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케이키가 유이카의 침대에서 본인의 팬티를 발견하게 됩니다. 얘도 훔쳐갔네. 얘도 훔쳐갔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에는 노예 해방. 약간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도비가 생각나는데요. 이제 양말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된 도비처럼 본인의 팬티를 회수하고, 자유의 몸이 된 케이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 두 번째 신데렐라 후보를 추렸는데, 이제 사유키랑 유이카가 둘 다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한 번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고 쇼바와 한바탕 신세 한탄을 한 이후에 갑자기 난조가 등장해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되라고 갑자기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케이키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는 난조의 모습이 이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소녀 만화를 이제 또 그리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케이키한테 뭐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뭐 그래서 그런 거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이런 연애의 감정을 좀 알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케이키에게 남자친구가 되라 이렇게 선언하고 이케맨 대시를 이제 선보이게 되는데요. 정말 멋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약간 이케맨 계열의 여성 캐릭터가 참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예, 그러니까 좀 정통파 히로인을 원하는 그런 팬분들은 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도 나도 다 좋다 약간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이케맨 계열 이제 심쿵한다고 하죠. 예, 굉장히 멋있는 우리 난조의 그런 모습에 굉장한 또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난조가 이제 먼저 돌아가고 케이키가 복도를 걷는 때 갑자기 위쪽에서 계단에서 후지모토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케이키를 끌어안고 킁킁대는 후지모토. 얘는 진짜예요. 음. 그러고 이제 뭐 보답이라고 하면서 수영장 이 입장권을 건넵니다. 케이키에게. 그러고 이제 후지모토가 퇴장을 하고 이 수영장 입장권을 이제 쇼마랑 코하루한테 선물해주기 위해서 천문부 부실로 이제 향했는데 어, 문을 열자마자 본인의 눈앞에 대단한 장면이 연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쇼마와 코하루가 이제 얽혀있는 장면을 이제 목격하고는 휴대폰을 꺼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어, 해명을 하게 되죠. 코하루와 쇼마 둘이서 코하루가 이제 넘어져서 이제 쇼마가 이렇게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결국엔 사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코하루가 이제 막 사진을 여러 가지 찍잖아요. 예, 그 사진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를 정리하다가 신데렐라의 편지를 발견한 그날 그 시점에 찍힌 사진을 케이키가 이제 발견을 하고 이런 대사를 내뱉으면서 끝납니다. 나는 이제 신데렐라의 정체를 알 수 있겠다. 이 말을 하면서 이번 주 에피소드는 끝났는데 결국에는 신데렐라의 정체가 밝혀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네, 이 작품은 아마 일기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유키랑 유이카가 아니라고 어, 본인은 확정을 했는데 뭐 또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과연 신데렐라는 누구인지 빨리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귀여우면 변태라도 좋아해줄 수 있나요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작품은 마지막 작품입니다.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2위입니다. 이스타르 파밀리아가 수색하는 통에 벨은 이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이메를 구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제 하루이메는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구하게 되면 이스타르 파밀리아 정말 이 강력한 이 파밀리아를 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 벨 혼자면은 뭐 그냥 했겠죠. 근데 주변에 동료들도 있고 헤스티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에 빠지다가 이제 타케미가즈치와 헤스티아 파밀리아 이런들이 이제 또 벨을 구하러 이주차르 파밀리아의 본거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문 앞에서 이제 넘못지 당했죠. 예, 넘 못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문 앞에서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이 와중에 벨은 결국 하루이메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겠죠. 예. 도망치면은 얘기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슈타르 파밀리아의 본진으로 직접 혼자서 쳐들어갑니다. 벨은. 이 쳐들어가기 이전에 미코토랑 작전을 좀 세웠어요. 벨이 이제 약간 좀 양동작전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벨이 정면으로 쳐들어가고 미코토가 약간 좀 뒤쪽에서 잠입해서 하루이메가 있는 곳을 알아내면 이제 신호탄을 쏠 건데 빨간색이면은 실패고 초록색이면은 성공이다. 이렇게 둘이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벨은 본진으로 정면으로 쳐들어가고 미코토는 이제 잠입을 해서 이제 난리 블루스가 나게 되죠. 공습 경보 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문 앞을 지키던 파밀리아 이시타 파밀리아의 일원들도 이제 돌아가게 돼서 타키미 가즈치랑 에스타 파밀리아의 멤버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리메랑 아이샤에게 이제 벨이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번에도 좀 벨이 계속 쳐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스타르가 나타나서 전원 철수를 명령하게 됩니다. 1대1로 맞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엔 1대1이 됐어요. 벨과 이스타르 이제 1대1로 남았는데, 벨은 이제 이스타르에게 왜 하루이메를, 어, 이 제물로 쓰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벨만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는 벨도 알게 됐죠. 이스타르가 다 얘기를 해서 속셈을 드러난 이스타르는 이제 본인의 어, 이 본 모습이죠. 예, 알몸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딘가 나타난 그 남자 파밀리아 단원에게 결박당한 채 이스타르에게 먹힐 위기에 처한 벨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정말 특이한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는데 신에게서의 매혹 스킬이 면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슈타르가 좀 당황하게 되죠. 얘 왜 이 매혹이 안 통하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등에 있는 그 이 상태창을 보니까 면역이다. 예. 완전 말짱 꽝 됐죠. 맛있게 먹으려고 했다가 실패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한편 하루이메의 앞까지 가는 것에 미코토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 여기서 단호박이 아니라 고구마, 예, 고구마 같은 장면이 그래서 하루이메한테 돌아가자, 예, 구하러 왔다. 그랬는데 하루이메는 어, 나는 어차피 포기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말싸움을 하던 틈에 미코토가 이스타르 파밀리아의 그 일원에게 공격을 받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적신호탄을 이제 쏘게 되죠. 이건 아까 얘기했던 작전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벨이 그거를 또 적신호탄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살생석의 의식이 거행이 되고 다리 밑으로 떨어졌던 미코토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방적인 수비. 예. 약간 좀 조조의 그 오라오라오라 그 장면처럼 일방적으로 이제 미코토가 가드를 올리고 이제 맞는 그런 장면이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그 보름달이 뜨는 시간이 다 됐고 의식의 시간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코토가 약간 그 자폭을 하게 돼요. 예, 그 자폭 주문을 이제 영창하게 되는데 그 자폭을 한 이후에 이제 밑으로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고요. 이 모든 걸 보고 있던 벨은 하루이메 쪽으로 이제 돌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타 파밀리아 쪽에서도 그 살생석을 이 도구, 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그 도구의 칼, 그걸 이제 찌르려고 딱 이렇게 가는데 가까스로 벨은 의식의 그 칼을 막아내게 됐고요. 살생석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번 주 에피소드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케미 가즈치와 헤스티아 얘네들이 이제 또 등장하면서 이슈타르와 이제 각대각을 세우고 중간에 이제 그 프레이야가 어떤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살짝쿵 보였었는데 아마 프레이야도 다음 주에 아마 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 하루이메는 결국 의식의 제물이 되지 않고 살았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2부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